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은 아주 평범한 순간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 반가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맛있는 한 끼를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지나쳤던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참 고마운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멀리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행복 하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나 자신에게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웃음과 좋은 이야기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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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바람꽃의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꿈을 품고 가족과 함께 시작한 미국 생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의 슬픔을 보듬는 삶으로 나아가기까지. 특히 소망 소사이어티와 인연을 맺으며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이웃을 위한 봉사로 이어온 주혜미님의 삶에는 많은 눈물과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을 준비하던 중 전화벨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아침에 오는 전화는 온갖 상상을 불러옵니다. 한국으로 역이민한 지 벌써 5년. 창밖의 햇살에 눈 맞추며 아침밥을 짓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받아든 수화기 저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분자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민 생활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했던 소망 소사이어티에서의 봉사 생활 10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비행기 표를 보내줄 테니 미국에 잠깐 다녀갈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좁은 사무실에서 직원 한 사람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재단이 어느덧 아닌 커뮤니티에 커다란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처음 소망 케어 교실을 시작할 때의 사무실 전경이 떠오릅니다. 몇 년간을 비워두었던 탓에 거미줄과 먼지가 뒤엉킨 폐허 같은 애나하임 장로교회의 성가대실을 사무총장과 함께 반나절 동안 쓸고 닦았습니다. 땀 흘리고 난 후 번듯한 사무실로 변신한 공간을 보는 뿌듯함이라니. 지금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까마득히 멀어졌던 그곳에서의 생활이 뭉실뭉실 구름이 되어 다가옵니다. 94세의 어머니께서 위중하다는 소식을 받고 귀국한 후로도 카톡과 메일로 연락하기도 했고 3번이나 LA를 다녀왔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곳의 풍경과 사람과 사역을 그리워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사장님의 전화 한 통으로 곧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처음 미국으로 가던 날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는 남편과 노인학을 공부하려는 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각각의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의 마음은 비행기와 함께 푸른 창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 개근하는 아이, 최고의 아이보다 최선을 다하는 아이, 반장이 되는 것보다 인기 있는 아이가 되어라. 말은 넉넉하게 하면서도 마음 구석에서는 남보다 앞서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아이로 자라기를 은근히 바라던 저였습니다. 질기고 두꺼운 제 아집 속으로만 밀어넣던 자녀 양육의 방식에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막상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뽑혀져 온 뿌리가 새로 뻗을 땅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유학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깃발이었고 먼저 생계부터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E2 비자로 왔기 때문에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기에 필수 조건인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영주권 없이 일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민국의 단속에 걸려 추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걱정이지만 불안한 신분으로는 옳은 직장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이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우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지인이 투자 이민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민 브로커를 소개받으면서 당장이라도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 희망으로 앞뒤 따지지도 않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덥석 주었습니다. 진실해 보이는 투자 이민 브로커의 인도에 따라 작은 리커 스토어를 인수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일하며 안도의 한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영주권은 나올 기미가 없었고 곧이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식을 들은 한국의 여동생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얼마의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돈을 앞에 두고 우리는 망연자실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영주권을 받을 다른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조급함이 온통 우리를 이리저리 휘몰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서도 달콤한 말에 또 넘어갔습니다. 작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반감과 허탈감을 다스릴 여력이 없었지만 내 식구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했기에 공부는커녕 제각각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고 가방 가게, 핫도그 가게 등을 전전하며 일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이상적인 음악 가정이라며 부러움과 칭송을 받던 우리는 더 이상 낭만적인 이미지를 고수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나 교회 행사에서 무보수로 연주하던 큰아들의 첼로와 플루트, 작은아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남편의 클라리넷, 저희 피아노 공연이 언제부터인가 보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선글라스 가게를 운영해 보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모처럼 브레아몰리에 우리의 가게를 가지게 된 네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뭔가 미국에서 남보다 뒤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수준이 되었으니 이민 온 보람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네 식구는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축을 할 만큼 생활도 넉넉해졌습니다. 조금씩 미국 생활에 적응되고 마음도 편해질 즈음 남편의 얼굴 색깔이 나날이 검어졌습니다. 피곤과 함께 햇볕에 그을린 때문이라는 생각에 무심히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몸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찾은 남편에게 엄청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지방간이 있었던 그에게 간암 말기라는 선고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60세였고 저는 54세였습니다. 투병 생활을 겨우 2달 하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연주하며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던 다복함이 하루아침에 깨어졌습니다. 절망한 큰아들은 신부님께 달려가 마구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사신 분인데요. 왜요? 왜요? 아들의 몸부림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무채색일 뿐 아무런 냄새도 소리도 느낌도 주지 않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 사랑한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만들어내었던 하모니가 못 견디게 그리워 밤을 꼬박 새며 울음을 삼키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주혜미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가던 중 마주하게 된 예상치 못한 시련들. 그 삶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주혜미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건강정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는 청력 저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와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과 뇌 건강을 위해 귀 건강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청력 저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귀가 좀 안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청력 저하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온 소리는 뇌가 분석하고 이해해야 비로소 말이 되고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력이 떨어지면 뇌는 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억력이나 사고력에 사용할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미안해서 모임을 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나거나 교회 모임, 가족 모임에도 덜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고 뇌를 자극하는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청력 저하는 단순히 기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들이 말하는데 자꾸 대묻게 된다. 텔레비전 볼륨을 예전보다 계속 크게 올린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면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 전화 통화가 불편해진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 검사는 어렵거나 아픈 검사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현재 청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나 보청기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귀가 더 나빠진다. 아직은 괜찮은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가족과 대화도 하고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통 자체가 뇌를 계속 사용하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소리의 음악을 오래 듣지 않는 것이 좋고, 귀를 청소한다고 면봉을 깊숙이 넣는 것은 오히려 귀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귀에서 계속 삐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귀가 잘 들린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안부를 듣고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고 좋은 음악과 예배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기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내 귀 건강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것이 건강한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사랑담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에 불과한 성공도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부기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립영화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정치가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이분은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군무술수에 뛰어난 자로서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더티 플레이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적을 무너뜨리고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건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조지 H.W. 부시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선거 참모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름까지 열세였던 선거를 뒤집고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때 상대방 민주당의 후보가 마이크 두카키스였는데요. 그 부인의 정신병력을 덜추어내고 미국 국기를 발로 밟았다고 하는 이 네거티브 프레임을 붙여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시 가문이 이때부터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그 영화는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로로 그 다음해인 1989년도에 리 애트워터는 전국 공화당 위원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political rockstar라고 불렀어요. 나이 38세에 권력과 돈과 명예 모두를 한 손에 쥔 인기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화려한 성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던 그가 그 다음 해 1990년 2월 달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브레인 캔서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고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우리 1991년 2월 달인데요. 라이프 매거진에 그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와 파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갖고도 후무할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권력이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과 어찌 바꿀 수 있으며 내가 가진 부가 어떻게 어릴 적 친구와 함께 보냈던 저녁 시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위조지폐였습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은 가짜이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깊은 상처를 안겨줬던 사람들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고 가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1991년 3월 29일 만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은 아닙니다. 이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에 불과한 페이크 성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공만 붙들고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성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 참된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체크하고 바른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허무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성공을 추구해야 될까요? 단순히 세상적인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추구해야지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soma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오늘 소망의 시간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좋은 하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나고 보면 가장 그리운 순간은 평범했던 날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던 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오늘 하루도 가까운 분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짧은 전화 한 통,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발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반가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